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만간 그들의 이빨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건요. 이런 그 비슷한 류의 기사들이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익명의 고래가 비트코인을 팔았다. 이더리움을 팔았다. 근데 이번에는 공매도를 쳤다. 그러니까 떨어질 것에 베팅을 했다 이런 거죠. 레버리지 5배를 걸었다. 그러니까 익명의 고래가 뭘 거래소에 입금시켰습니다. 대규모로 팔아치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리 무슨 고래 할아버지라도 고래들도요. 이제 자기 그냥 그 있는 돈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주로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은 많아요. 이런 급전으로 투자하면 고래라고 해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막 고지고대로 믿으시면서 막 패닉셀 하지 말자라는 차원이에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을 팔 정도면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재단에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락장에서도 돈이 필요하면 실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찍어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시군요. 저는 좀 담죠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류의 어떤 그 기사에 쫄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상황이 내가 1% 안에 들어간다.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시라면 투자의 목표는 저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 되셔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버리겠다. 인공지능 그 로봇으로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 로봇들을 이기겠다가 아니고 어깨에 올라타서 한 발자국 먼저 탐욕을 조금 절제하고 먼저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가시는 게 전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 크립토 의원 기억나시죠?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미국의 상원 의원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 성명을 발표해서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관련 기업 제휴하는 것도 금지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실은 일리는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빅테크들이 그 실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발행을 시키면요. 이거 그 시뇨리즈 효과라고 기존 그 금융 기관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달러 발행권을 가져간다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 못지않게 큰 게 뭐냐면 실은 금융 결제 데이터를 빅테크 회사들이 싹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은 엄청난 그 특혜거든요. 이 정보, 결제 정보, 뭘 선호하는지 알고리즘까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막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 세력들을 그래서 결제 인프라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혜를 빅테크한테 주면 안 된다. 근데요, 이것도 반 크립토 하니까 코인 전체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 본질을 항상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사실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 같은 데서 민주당의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 빅테크가 코인 그 달러 찍는 것을 막아주세요라고 지금 반대를 지금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고 비트코인이고 그냥 모든 크립토를 다 그냥 없애야 된다, 사기다라고 지난 5년 이상 주창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와서 크립토를 반대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찻잔 안에서 그냥 휘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크립토를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득 공간에 서로 패권 싸움이 이쪽에서도 벌어지고 저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지니어스 법 일부를 수정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지금 무엇을 지금 추가를 하고 있나 봤더니 테더 있죠. 테더와 같은 해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미국의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관할을 확대하겠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지니어스 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먼저 상정이 돼서 표결을 앞두고 있고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여러 법이 실은 더 있거든요.
그 약간은 척도로서 첫 번째 주자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권도 지금 많이 달려 있죠. 근데 이 지니어스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어떤 문구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니어스가 천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 법을 사실 천재와 같은 법이다. 미국을 위한 법이고 우리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법이다. 사실 세력들은 요 워딩만 봐도 뭐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전 그들의 의도가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지금 테더는 유럽의 미카 법에 의거해서 굉장히 빡빡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테더는 사실 그 요건을 절대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상패가 많이 됐었죠. 지금 테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세력도 이 등급이 있고 종류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트럼프를 지금 밀고 있는 월가 금융 세력, 그 기득권, 빅테크들, 또 크립토 회사들 있죠. 트럼프와 중국계들이 지금 만났어요. 중국계가 테더, 바이낸스, 트론이죠. 서로의 코인을 사주기도 하고, 뭐 바이낸스, 뭐 창펑차오랑 뭐 회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테더에서 지금 미국 내 테더의 영업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눈치채셔야죠. 미국의 트럼프 일가와 중국의 테더, 저 상무부장, 미국의 장관님께서 지금 테더 대주 준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테더에 이런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저는 이렇게 들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리고 달러 이거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미국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겠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변이 없는 한 8월까지 해서 이 법이 뭐 몇 번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통과될 것이고 이것은 실은 굉장한 그 코인 시장에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정말 풀려나가서 이게 저는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우리가 매일 쓰는 곳에서 직접 코인을 발행한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한번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블랙록이 미국의 SEC 그 지금 숙제하고 있는 팀 있죠. 코인 분류하고 있고 관련 법을 만들고 있는 그 태스크포스 팀과 미팅을 진행했다. 지금 뭐를 이렇게 요구를 했나 봤더니 스테이킹, 토큰화, ETF에 대한 승인 기준, 알트코인 뭐는 ETF 승인이 되고 뭐는 안 되고 기준이 없다. 그 다음에 ETF 옵션에 대한 규정을 요구했다라고 지금 이게 이제 실제 미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100만 불이 아니고 1000만 불짜리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투자하실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해 보시는 습관이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미팅을 했을까?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죠. 왜 스테이킹, 토큰화, ETF 관련 규정을 요구를 했을까? 자, 블랙록이요. 어떤 그 땡땡 코인이든 그게 뭐 신규 자산이든 뭐 ETF든 뭐든 신청을 하는 순간 뭐다? 전 세계 글로벌 어젠더로 이미 이게 채택이 완료, 합의가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기 블랙록의 라리 핑크 회장이 모든 자산은 증권은 토큰화 될 것이다. 뭐라고요? 이미 합의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게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것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테이킹 하겠다.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다노 이자 주겠다 이 말입니다. 토큰화, 뭐 토큰화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죠. 그 다음에 알트코인 ETF뿐만이 아니고 온갖 종류의 지금 여기 옵션도 ETF 허용하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소위 우량 코인들은 옵션 거래는 이제 기관들의 해지에 대한 필수적인 수단이에요. 이거 다 허용해라. 사실상 이건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록이 하면요. 뭐 차트를 보시고 뭐 온체인 지표가 저는 그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트나 온체인 지표가 의미가 없어져요. 블랙록이 가지야 외치면 언론에 몇 개 그냥 호재에 던지고 그냥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면 이 온체인 지표는 그래서 참고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전히 제 예상이긴 하지만 블랙록은 아마
상반기 이제 뭐 2달 정도 남았네요. 저는 XRP나 솔라나 ETF를 신청하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100%뭐 언젠지 모르겠죠. 그때 또 기대감에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개미들 가뜩이나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아 뜨거 하면서 막 폭등하고 있는데 블랙락 같은 데서 빵 뭔가 터트리고 또 뭐 피델리티가 뭐 하고 또 JP 모건이 갑자기 뭐 생각해봤는데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XRP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도 XRP 쓸 것 같아.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거에 빵빵 터트려주면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또 되겠죠. 전 세계 개미들이 우르르르 몰려서 미친 듯이 사겠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오랜만에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스 차트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에서 지금 한 63%대로 좀 낮아졌습니다. 보이십니까? 살짝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과 12월 초에 약 한 달간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나왔던 알트 랠리가 살짝 있었죠. 그때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6에서 54.7까지 대략 한 7% 정도 떨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크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도 뭐 어떤 코인은 거의 10배 이상 갔었거든요. 한 달 만에. 이게요. 지금 기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소 한 50% 중후반대까지는 떨어져 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번 지켜보시죠. 그만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실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살짝 오를 수도 있지만 알트코인이 폭등해서 날아가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코인베이스 앱 랭크봇 이거 한 번씩 체크를 하라고 하셨죠.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그냥 한번 심심하면 그 트위터 가셔가지고 이 코인베이스 앱 랭크봇을 이제 검색하시고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 앱 랭킹이 232위입니다. 보이시죠? 불과 한 3, 4일 전에 이게 300위 바깥에 있었어요. 벌써 232위까지 올라온 거죠. 이게 막 그 이제 소위 불장에 이렇게 단기 특히 폭등하는 것과 맞불리면요. 이게 순위가 그냥 한 번에 막 50이 100위씩 올라가는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시기보다는 우리 그 RSI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데도 이제 그 차트 밑에 보시면 RSI가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좀 보시면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 알트 시즌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 캡에서 운영하는 그냥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수라면 알트 시즌 지수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저는 뭐 나름 지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조금 올라왔어요. 예전에 뭐 1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40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뭐 MVRBZ 뭐 이런 등등의 지표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수준을 현황을 파악을 하시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도 정말 사고 싶고 정말 팔고 싶지만 한 3번을 꾹 참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3번을 참으니까 더 싸게 샀고요. 3번을 참으니까 훨씬 더 비싸게 팔았던 경험이 8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뭐 더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못 사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뭐 틀려도 뭐 다음에 사면 되지 뭐 다음에 더 오르면 그때 팔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블랙록에서 그 이렇게 SEC랑 미팅을 했죠. 이더리움 현물 ETF 현물 환매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아까 그 미팅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현금 달러로 이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제 현물 이더리움으로도 환매를 해주겠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현금이든 현물이든 이게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현물 환매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게리 겐슬러죠.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을 때 현물 상환을 금지했어요. 그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만 환매, 그러니까 달러로만 환매를 한다는 얘기의 그 밑바닥에 있는 전제가 뭐냐면요.
코인은 사기야. 코인은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들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고객들은, 투자자들은 실제 현물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게 너희를 위한 거야 라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현물 환매를 이제 지금 허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실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현물을 직접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매매가 되고 현물을 실제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스테이킹 나오면 현물로 이자도 받을 수가 있어요. 현물 자체에 대한 수요가 어찌됐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스테이킹 됩니다. 토크나 나오죠. 다른 ETF 우르르르 쏟아져 나오고, 뭐 인덱스다, 인덱스 ETF, 각종 펀드들 파생 상품 어떻게 된다? 당연히 쏟아지는 겁니다. 블랙럭이 나가면 끝입니다. 그냥 이미 다 끝났다. 메타플래닛이라고 있죠. 우리가 일본의 스트래티지죠. 여기에 전략 자문위원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에릭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둘째 아들. 이 지금 업계에 10년 이상 있었던 이 베테랑이에요. 에릭 트럼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메타플래닛에서 스트래티지보다 비트코인 수익률은 더 좋을 것이다. 뭐 수익률은 더 좋을 수 있겠죠. 이제 개수는 더 적겠지만,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추가 매집을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의 지금 채권 발행을 계획 중에 있다. 현재 5,555개를 들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트럼프는 코인 관련 공약을 지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종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뭐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 뭐 디지털 자산도 뭐 스톡파일 뭐 그냥 쌓아놓겠다, 뭐 100만 개를 쟁여놓겠다, 이런 거 있죠. 자, 나스닥에 상장사가 있는데 넥스트 테크놀로지, 여기서요 1분기에 비트코인을 많이 늘렸다, 샀다, 이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600%가 그냥 바로 급등합니다. 알고 봤더니요 1분기 이제 실적이 나왔잖아요. 비트코인을 무려 5,000개를 샀다더라. 지금 추가를 한 겁니다. 원래 800개였는데 지금 5,800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안 그래도 실물 경제 지금 장난 아니게 힘듭니다. 빚은 더 늘어나고 지금 이제 돈이 안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옆집의 사장님,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의 사장님은 비트코인을 10개, 20개, 50개, 100개 산 거 그냥 그것도 막 빚으로 샀다 하던데 주가가 1000%가 올라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업종 불문, 국적 불문, 이 전략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쉽지 않겠다. 전 세계 바람잡이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헬스케어 상장 회사가 또 있다고 합니다. 코인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비트도 아니고 이더도 아니고, 물론 비트도 지금 샀다고 합니다. 근데 솔라나를 150만 달러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만 살 수도 있고 이더만 살 수도 있고 솔라나만 좋아하는 상장 회사들, 뭐 그건 이제 취향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만 사자니 수익률은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니즈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 뭐 분산에 대한 분산 투자, 그러니까 안정성도 가져가는데 수익률도 같이 가져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보통은 이제 인덱스, 지수로 그냥 사버립니다. 그 지수의 ETF를 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내가 이제 10,000원을 하면 그 중에 70%, 7,000원은 비트코인을 사는 거고 2,000원은 이더리움을 사고 솔라나와 XRP는 그러니까 500원입니까? 그러니까 5%씩만 해서 그렇게 이제 분산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안정성 수익률을 둘 다 놓치지 않겠어라는 게, 실은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지금 ETF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수를 놓고도 이제 뭐 S&P 500, 나스닥 100 이런 데 이제 다 좋은 회사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서 크립토 라지캡 펀드를 지금 ETF 전환을 신청을 한 거예요. 인덱스 ETF 당연히 이거 정말 뭐 이거 다 오래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비트에 대한 수요가 높으니까 비트를 제일 많이 담고 그 다음 이더리움, 그 다음 XRP, 그 다음 솔라나, 그 다음 뭐 카르다노, 뭐 아발란체 뭐 등등등 요것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ETF. 정말 편하겠죠. 뭐 이것저것 살 필요도 없고 내가 보관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미래 트렌드죠. 근데 지금 상장 회사에서 코인들을 이렇게 쟁여놓겠다라고 발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저 같은 낙관론자가 볼 때는요. 지금 그냥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은 스테이킹은 안 되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사가지고 업비트 스테이킹에 그냥 맡겨 놓으면요. 웬만한 전 세계 상장 기업들보다도 더 싸게 지금 더 그 좋은 가격으로 많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아마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디파이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에 또 상장을 이제 승인이 됐는데 여기는 원래는 스위스에 있는 벨러라고 하는 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스위스 업체인데요. 이제 미국 나스닥 상장이 됐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작년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주가가 빵빵 터지네요. 이게 이름은 비슷한데요. 디파이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디파이 디벨롭먼트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 이제 제노버인가요? 그 이제 솔라나 이제 좋아하는 그 나스닥에 또 상장돼 있는데 여기에서 솔라나를 샀더니 주가가 단기간 일주일 만에 1700%가 실제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관들에게는 회사들 있죠. 그 상장 회사들에게는 지금 이 전략, 지금 이그샘플 보여주는 거예요. 롤 모델 보여준 거죠. 너희들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글로벌 개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밈코인을 준비했죠. 이제 그 좋은 코인 말고 야 너희들 돈 한 번에 화끈하게 벌고 싶지? 그럼 밈코인 눈앞에서 반짝반짝반짝 보여주고 눈앞에서 바로 1000%, 2000% 날아가는 거. 이런 것을 어떻게 거부를 하겠냐라는 얘기요.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괄호 열고 닫고 생각이 뭡니까? 너들이 정말 이거 안 사고 100일 수가 있겠어? 뭐 아마 안 될걸? 아마 눈앞에서 이걸 이길 수가 있을까? 참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비추고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 그들의 코인을 결국에는 저는 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요. 투자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실력은 과연 무엇이냐? 저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목도 중요해요. 근데 얼마에 사느냐? 평단을 말하는 거고요. 몇 개를 사느냐가 뭐다? 이게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비트코인을 지금 사도 10개, 20개, 30개를 바로 지금 살 수 있다. 실력자인 거예요. 과거에 뭐 저기 100만 원, 200만 원 그것도 실력자죠. 둘 다 중요합니다. 분석에서 뭐 라울팔 얘기는 제가 자주 드렸기 때문에 글로벌 M2 유동성 추세와 비트코인이 90% 일치한다. 그리고 M2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유동성 올랐으니까 비트코인도 따라가지 않겠냐. 또 다른 사람은 지금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 언제 피크를 찍겠다? 2026년 중반. 그러니까 내년 중반까지 유동성이 쭉 올라간다.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유동성이 내년 중반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피크가 내년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실은 안 됩니다. 자, 뒤에서 뭐 차트를 보여드릴 거고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정책 압박, 야 빨리 금리 내려. 달러 is too strong.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좀 낮아졌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죠. 금리도 더 낮춰라.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할까요? 금리 인하할 때까지 할 겁니다. 유동성 확대가 근데 결국에는 되겠죠. 이러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산 가격의 상승이 당연히 될 것이다. 이건 통계치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M2는 나스닥과 97%, 비트코인 가격과 90% 일치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중장기적인 방향성 차원에서 참고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요. 이것을 무슨 단기 매매, 그러니까 단타, 뭐 선물 레버리지 하시는 데 쓰시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봐요. 숙련된 분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제 자주 봤던 글로벌 M2와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가 바로 이거죠. 노란색이 글로벌 유동성,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얼추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르지 않겠냐. 지금 이미 뭐 반응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90%의 확률로. 그러니까 90% 일치하니까 아마 90% 확률로 비트코인도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치면 코인 시장이 5월 달과 6월 달, 심지어 이게 7월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글로벌 유동성 M2 노란색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이거 제가 차트를 좀 더 긴 타임 프레임이에요. 2021년, 2년, 3년, 4년, 5년입니다. 잘 보십시오. 글로벌 유동성인 노란색은 증가하고 있죠. 지금 2022년이거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22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23년 말 24년 정도 초 정도 되는데요. 유동성은 떨어졌잖아요. 노란색 보시면 지금 떨어졌죠.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보이십니까? 유동성과 비트코인이 대체적으로 일치해요. 근데 이런 일시적인 불일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불일치가 우리를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추종할 필요까지는 우리가 없다. 그냥 방향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전 정확하다고 봐요. 유동성도 중요한데요. RSI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더미넌스도 말씀드렸고 코인베이스 앱,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뭐 테크니컬 지수들, 지표들도 뭐 중요한데요. 결국 다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 구독자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코인베이스 앱 순위, RSI, 뭐 이거 업비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아니면 이제 이 유동성, 요 정도만 보셔도 저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국 시간 5월 12일, 우리는 5월 13일 정도 이제 새벽 그 이후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트위터 가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공지를 해놨어요. SEC에서 직접 주재를 하는 크립토 큰 회의를 진행을 한다. 여기서 봤더니 지금 폴 애킨스 새로운 위원장이 와서 첫 갖는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기에 참석을 해서 키노트 연사로 뭐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주제가 뭐나 봤더니요. 토크나이제이션, 토큰화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5월 12일 이게 뭐 미국 시간 1시에서 오후 5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보시면 5월 10일 미국 시간 기준 여기에 직접 참가를 해서 이제 연설을 할 것이다. 주제는 온체인으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죠. 고속도로망으로 옮겨지고 있는 자산, 땡땡 토큰화. 이제 토큰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그 발표가, 회의들이 이제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죠. 토큰화는 뭐냐? 한마디로 적어놨어요. 전통 금융과 디파이가 만나는 곳. 그렇겠죠. 이제 전통 금융 회사들이 지금 그 물갈이 하는 거예요. 플랫폼 지금 바꾸고 있다. 영업장, 그 이제 그 공장의 그 기계들 다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누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하느냐. 보시면 폴 애킨스, 이제 그 여기 위원장이죠. 캐롤라인 크랜쇼, 마크 우에다, 뭐 헤스터 피어스, 이분들 다 지금 SEC의 주요한 그 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포함 5명 전원이 참석을 당연히 합니다. 잠깐, 근데 여기서 코너 속 코너로 토큰화의 유망 대장주 코인이 뭐가 있을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온도 파이낸스, 뭐 스위, 뭐 아발란체, 스택스, 뭐 주피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RWA라고 하는 그 섹터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코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레이어 1, 레이어 2도 있는데 RWA만 해도 뭐 온도 파이낸스가 대장주는 맞고요. 그 외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 아무리 블랙락의 할아버지 코인이 나온다고 해도, 워런 버핏 코인이 나온다고 해도 그 코인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 워런 버핏 코인, 빌 게이츠 코인 나와도 나락가는 거예요. 비싸게 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시면요. 스위라고 하는 코인 있죠. 그리고 최근에 도지 코인의 가격이
지금 솟구쳐 올라가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올라갔던 코인은 어떻게 한다? 바로 삭제. 바로 삭제입니다. 거기에 아예 그 쫓아갈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저는 가장 확실하게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좀 덜 오른 코인은 있죠. 뭐 솔라나, 아발란체, 온도 파이낸스, 앱토스, 스택스. 근데 얘네도 결국은 따라가긴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상승장, 폭등장 만약에 이제 또 온다면 이런 태도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미 급등한 코인은 아예 삭제시키십시오. 눈앞에서 안 보이는 것으로 그 별표를 없애버리세요. 업비트 가면 뭐 관심 리스트 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미 폭등했다?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 사면 비싸게 사는 거예요. 확률을 본인이 갉아 먹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4달간 바이 더 딥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때 기회를 그만 줬으면 좋겠다. 이제 기회가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은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이제 그 한 템포 쉬어갈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그냥 적립하는 관점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그냥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뭐 금융의 발전, 뭐 자본시장 2.0 여기 이제 SEC 주재 회의에 누가 오나 좀 놀라실 필요가 있어요. 보십시오. 블랙록의 피델리티, 나스닥, 인베스코, 프랭클린 템플턴, 블랙록도 있죠. 아폴로 매니지먼트, 그다음 토크나이제이션, 뭐 이렇게 에셋, 그러니까 토크나 자산의 어떤 연합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DTCC. DTCC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모든 증권을요, 이거 다 정산해 주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거래량을 여기에서 그 소유권, 뭐 서로 주고받은 거, 이거 거래 내역 정리해 주는 데가 DTCC거든요. 여기 왜 왔을까요? 진짜 everything will be tokenized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이요, 채권이요, 뭐 부동산이요, 저기 뭐 NFT, 뭐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RWA 자산 토큰화 되겠구나. 슈퍼스테이트 여기 세력들이 투자 많이 해놓은 RWA 전용 그 이제 회사예요. 월가의 전통 금융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이름을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알아요. 누구냐면 이 지금 쟁쟁한 전통 금융 회사들에서 그 디지털 에셋 또는 크립토 담당 임원급들을 지금 한 자리에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사장이나 전무급들을 지금 다 부른 겁니다. 한 자리에 다 SEC가 모아서 지금 뭐라고 했다? 금융이 발전하고 자본시장의 2.0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너무나 확실하다고 전 보여져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확정이 끝났죠. 세부 조율 단계, 거의 이제 발표를 앞두는 뭐 임박한 시점이라고 봐요. 근데요, 이 지금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전통 금융들은 당장 다음 달, 뭐 올해 안으로 뭔가를 싹 다 바꾸겠다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10년 후에 토큰화가 지금은 뭐 이제 뭐 몇백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몇 조 원 수준인데 이것을 수천 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확장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밑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 토큰화 시키고 있잖아요. 미국의 달러, 그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주식을 지금 미국의 뭐 매그니피센트 7부터 수요가 있는 주식도 지금 토큰화해서요. 이미 론칭을 시킨 프로젝트들이 나왔어요. 이미 나왔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망이 첫 번째가 이더리움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주식 토큰화 하는데 쓰는 걸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솔라나예요. 솔라나만 쓰냐 이더리움만 쓰냐 아닙니다. 리플렛 망도 쓰는 거예요. 리플렛은 주로 이제 그 화폐들의 그 이렇게 왔다 갔다 스텔라 망도 마찬가지고 폴리곤도 씁니다. 앱토스도 써요. 블랙락이 쓰고 있어요. 뭐 가격은 왜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냥 쓴 그 콕 집은 것은 지금 다 팩트예요. 이것 말고도 실은 더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내내 제가 맨날 뭐 바이 더 딥의 기회입니다라고 했는데요. 뭐 이제 기회 그만 줬으면 좋겠다. 희망 고문 그만해라. 뭐 하셨죠. 그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제야 비로소 불장의 고기 냄새가 킁킁 지금 조금씩 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지금 보여드렸죠. 증가를 이미 했고요.
관세 긴장이 여기서 더해지겠습니까? 좀 더 완화가 되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는 이미 약세로 돌아섰죠. 여기에 이어서 월가의 금융 세력들, 지금 전통 금융 다 모였죠. SEC와 이제는 숨기지 않아요. 이제는 이빨을 드러낼 겁니다. 이게 언론 보도를, 뭐 언론도 어차피 자기들이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뭐 호재 빵빵 터트리면 온체인 데이터 차트가 의미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그건 참고에 불과하다. 저는 뭐 당분간은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나쁘지 않겠다라고 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